자, 두 번째 작업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업은 앞쪽에 보셨던 그 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두 번째 기준으로 해서 2번 형상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형상 같은 경우는 우리 앞전에 작업한 것처럼 간략하게 순서를 한번 잡아볼까요? 자, 그리는 순서입니다. 자, 그리는 순서는 저는 먼저 아래쪽에 요만한 사각형을 먼저 하나 그린 다음에 이 사각형을 패드를 이용해서 높이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각형 하나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측면 모서리 부분에 지금처럼 엣지 필렛 라운드 값을 주겠습니다. 자, 라운드 값은 도면에 나온 것처럼 R14라는 부분을 확인할 거고요. 자, 라운드를 입력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작업은 어떤 거 할 거냐면은 이 부분. 자, 여기 도면 치수를 가만히 보니까 2-파이 11 파이 20의 깊이 2라는 도면 치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치수에 맞게끔 저는 구멍 작업할 건데 이 구멍을 우리 앞전에 봤던 작업처럼 이렇게 드릴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드릴 작업은 그냥 일반적인 드릴 작업이 아닌 자, 이 도면에 대한 주석을 가만히 보니까 이 모양은 카운터 보호와 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카운터 보호 구멍을 여기다가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운터 보호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스케치에서 점을 생성하고 그런 다음에 카운터 보호에 맞는 구멍을 생성하도록 할 겁니다. 자, 구멍을 작업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이 구멍을 복사를 딱 시킬 거고요. 자, 복사가 되었다 그러면 그 다음 작업은 이제 뒤쪽 부분에 지금과 같은 형상에 대한 자, 이렇게 생긴 지금 어떤 모양이냐면 이제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생긴 벽 모양을 뒷부분, 뒷면을 기준으로 스케치해서 이 뒷부분만큼 스케치된 부분을 사용자는 이제 패드를 할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앞쪽에 뒤쪽입니까? 뒤쪽에 또 다른 원 그려가지고 뒤쪽에 또 다른 원을 그려가지고 이 원을 다시 패드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도면 치수를 보면은 형상에 대한 두께는 10인데 위쪽 부분은 12만큼 뒤쪽 부분이 조금 이렇게 약간 돌출되었고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 튀어나온 부분만큼만 현재 그린 원을 다시 패드를 할 거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쪽에 원을 그려서 이 원만큼만 또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은 여러분들이 구멍 작업, 홀 작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원 그려서 포켓 기능으로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시작 기계 디자인에서 파트 디자인을 실행합니다. 작업할 파일에 대한 이름을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아래쪽에 사각형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위치 지정 스케치를 실행하시고 작업을 할 XY 평면을 선택을 해주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확인 버튼을 이용해서 스케치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스케치할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먼저 사각형, 우리 앞전에 작업했던 것처럼 간략하게 사각형 하나를 지금처럼 작업을 해주고요. 이 사각형에 대해서 가로 치수와 세로 치수와 높이를 결정하기 위한 제약 조건 치수 기입을 실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사각형에 대한 가로 치수를 지금처럼 입력을 합니다. 작업한 사각형에 대해서 세로 치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가로가 이렇고 세로가 현재 보는 이 값이네요. 자, 그래서 현재 입력되었던 치수를 더블 클릭해서 다시 치수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가 끝났고 제약 조건 치수 기입이 끝났으면은 스케치를 마무리하고요. 화면을 작업하기 쉬운 방향으로 바꿔놓고 이제 이 사각형을 우리 작업했던 것처럼 패드 기능으로 해서 돌출, 밀어내기를 하겠습니다.
이때 값을 사용자가 입력을 해서 처음에 나오는 형상을 먼저 한번 작업을 끝냈습니다. 자, 사각형 형상 작업이 끝났으면은 다음 작업은 앞쪽에 엣지 필렛 라운드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작업했던 것처럼 엣지 필렛을 실행하신 다음에 그에 따른 반지름 값을 입력하고요. 라운드가 들어갈 두 군데 모서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서리와 두 번째 모서리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미리 보기를 누르면은 지금과 같은 형상으로 라운드 작업이 된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 있고, 이 형상이 맞다 그러면 OK를 눌러서 이렇게 라운드까지 작업을 끝냈습니다. 자, 다음 작업은 윗부분에 이제 윗부분에 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케치 작업을 먼저 선행할 거고요. 자, 스케치에서는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은 드릴의 중심점을 하나 생성할 겁니다. 드릴 중심점을 생성을 먼저 할 건데, 그러려면은 위치 지정 스케치에서 작업을 하기 위한 윗면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항상 HV, XY 방향을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서 스케치 화면으로 바꿨고요. 이렇게 스케치 화면으로 바꾼 다음에 사용자는 포인트, 점을 하나 생성합니다. 구멍이 생성될 중심 포인트, 즉 펀치를 때릴 포인트 위치를 하나 작업할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지점을 하나 딱 찍어주죠. 자, 먼저 대략적인 지점을 클릭한 다음은 제약 조건을 이용을 해서 이놈에 대한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로 위치를 잡아줍니다. 자, 점까지의 가로 치수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선택한 부분과 부분에 대한 세로 치수도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위치가 잡혔다 그러면, 자, 지금처럼 이렇게 가로 세로에 대한 위치가 잡혔다 그러면 워크벤치 종료해서 스케치를 마무리하시고, 방금 작업한 이 구멍이었죠. 자, 먼저 방금 작업한 포인트에 대해서 구멍 작업을 실행합니다. 홀 기능을 먼저 실행을 합니다. 자, 홀 기능 실행한 다음에 순서가 어떠냐면은 첫 번째는 구멍에 대한 중심점, 즉 포인트를 선택을 하고요. 두 번째는 구멍이 생성될 윗면을 선택해 줍니다. 자, 구멍에 대한 미리 보기 부분이 나왔으니까 첫 번째는 어떤 부분입니까? 첫 번째는 먼저 구멍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면은 카운터 보호 같은 경우는 카운터 보호 구멍이 아닌 실제로 나사가 들어갈 구멍에 대한 사이즈를 먼저 결정하는데, 이때 구멍도 구멍에 대한 깊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체 관통이니까 라스트라고 해서 전체 관통 옵션을 걸었고요. 그리고 구멍에 대한 지름값을 입력합니다. 자, 지금은 구멍의 지름값만 입력했습니다. 자, 이런 다음에 타입에 가볼까요? 타입에 가셔가지고, 자, 일반적인 구멍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카운터 보호입니다. 카운터 보호 구멍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지름값과 깊이를 입력합니다. 자, 지금은 카운터 보호에 대한 지름과 깊이 값이거든요. 자, 그래서 카운터 보호 지름은 20이고요. 그에 따른 깊이 값을 입력을 합니다. 자, 한번 체크해 보면은, 자, 구멍 지름은 11이고 카운터 보호는 지름 20에 깊이가 2라고 도면에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그대로 활용해서 구멍 작업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 보기, 지금은 그죠? 세 번째, 나사 구멍은 아닙니다. 나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체크를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미리 보기를 보게 되면은 지금 같은 모양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면 구멍이 생성되었습니다. 자, 다음 작업은 왼쪽에 만들었던 구멍을 오른쪽으로 복사할 건데,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직사각형 패턴 기능으로, 즉 가로 방향에 대한 복사만 체크만 해주면 되거든요. 가로 방향에 대한 부분만 체크만 하면 되고 세로 방향에 대해서는 따로 작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직사각형 패턴을 실행하셔도 되는데, 자, 여기서는 또 다른 부분인
미러, 즉 대칭 복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가 대칭 복사를 하려면은 또 다른 필요한 옵션이라든지 필요한 객체가 있거든요. 어떤 객체가 있냐면은 자, 한번 미러 기능 한번 실행해 볼게요. 미러를 실행하니까 먼저 자, 미러를 실행하니까는 뭐라고 물어봅니까? 그렇죠. select plan, 즉 대칭시킬 기존 평면을 하나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즉 중간 부분에 또 다른 기존 평면이 필요하니까 여기서는 키보드 ESC를 눌러서 대칭 기능을 먼저 끝내놓고 대칭 기능을 취소해 놓고 중간에 대칭을 할 수 있는 기존 평면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평면 생성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플랜이라는 기능을 실행을 해서 어떤 플랜을 만들 거냐면은 오프셋 플랜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기준되는 평면을 클릭합니다. 이 평면을 얼마만큼, 전체 폭이 82니까 그에 따른 절반 거리만큼만 평면을 만들 건데 오른쪽이 아닌 반대 방향 왼쪽 방향으로 평면을 만들어라. 그래서 중간 부분에 평면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 볼 수 있고요. 이 평면이 맞다 그러면 확인 버튼 눌러서 평면을 이렇게 생성을 했습니다. 자, 생성한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부터는 복사 기능을 해볼게요. 자, 우리 앞전에 복사를 하려면은 먼저 순서가 복사시킬 객체를 먼저 선택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평면 기능을 그 다음에 대칭이라는 기능을 실행합니다. 자, 복사시킬 형상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기능을 실행해야 되니까 앞전에 작업했던 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작업 트리에서 조금 전에 만들었던 구멍 홀을 선택을 먼저 합니다. 자, 홀을 먼저 선택해 놓고 그런 다음에 대칭 기능을 실행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은 모양이 다르게 복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러 기능을 실행합니다. 자, 미러 기능 실행하니까 물어보죠. 어떤 걸 물어보냐면은 자, 미러 시킬 엘리먼트, 즉 기존 평면을 선택하라 그러는데 기존 평면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만들었던 플랜을 선택을 해주면은 이 플랜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쪽으로 대칭 복사가 되는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OK 버튼을 눌러서 반대쪽에 대칭 복사까지 형상 작업을 끝냈습니다. 자, 다음 작업은 이제 뒤쪽이었나요? 이제 뒷부분에. 자, 우리는 뒷부분에다가 또 다른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화면을 뒤쪽이 잘 보이도록 화면을 이렇게 바꿔놓고요. 자, 어떤 모양을 그릴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릴 부분 이 부분이죠. 이렇게 생겨먹은 이제 벽 모양, 이제 벽을 하나 생성을 할 겁니다. 뒤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벽을 하나 만들 줄 거니까 그 벽을 만들기 위한 스케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지정 스케치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기 위한 뒷면을 선택합니다. 뒷면 선택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HV, XY 방향이 맞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눌렀고요. 여기서 필요한 만큼만 이제부터 그림을 그릴 건데 그림을 그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먼저 기준되는 원 하나 그리겠습니다. 대략적인 위치에 대략적인 크기로 원 하나 대충 그려놓고 이 원에 대해서 제약 조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를 들면은 아래쪽 바닥 모서리부터 원 중심까지의 세로 위치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측면부터 원 중심까지의 가로 위치 값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원에 대한 지름 치수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값을 입력했거든요. 자, 지금 보시는 이런 치수들은 도면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 48. 자, 48 치수는 위쪽 모서리부터 48이니까 저는 바닥 모서리까지 58 줬고요. 그리고 전체가 80이니까 그에 따른 절반 치수 41을 줬습니다. 그리고 원 같은 경우는 반지름이 19니까 지름 38을 준 거거든요. 지름 38 줬기 때문에 그 치수를 그대로 입력했고 이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스케치를 기준해서 양쪽에 선을 그릴 겁니다. 자, 선을 그릴 때도 일반적인 선을 그리는 게 아니고 프로파일 선 그릴 겁니다. 프로파일과 선의 차이점은
일반 선은 그냥 단일선, 그냥 선 하나만 그리고 기능을 끝내는 건데,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연속되는 선을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이라는 기능을 실행하셔가지고, 자, 선을 그릴 대략적인 지점을 클릭, 클릭, 수평선 클릭, 그리고 이렇게 선을 하나 대충 그려놓고요. 키보드 ESC를 눌러서 선 기능을 종료시킵니다. 자, 다음은 이 선들에 대해서 제약 조건을 주면서 위치를 잡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약 조건을 더블 클릭해서 위치 잡을 건데, 자, 먼저 눈에 보이는 게 선과 원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접점, 선과 원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접점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도 같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방법은 다양한데, 다양한 방법이지만 볼까요? 사용자가 선택하는 선과 사용자가 선택하는 점은 마우스 오른쪽 일치해라. 또 이번에는 사용자가 선택하는 모서리와 사용자가 선택하는 점, 끝점도 마우스 오른쪽 일치해라. 그러면은 끝부분이 일치되게 접촉됐습니다. 자, 반대도 마찬가지죠. 사용자가 선택하는 모서리와 사용자가 선택하는 점은 마우스 오른쪽 일치시키면은 얘네들에 대한 위치가 잡혔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필요 없는 스케치들은 잘라내면서 스케치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르기. 자, 자르기 기능이 어디 있냐면 여기 X. X라고 표시된 부분 옆에 화살표를 눌러서 즉시 자르기 기능을 실행합니다. 자, 즉시 자르기를 하셔가지고 어떤 거 자를 거냐면은 이렇게 선, 불필요한 선들을 선택해서 잘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즉시 자르기에서 선과 원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잘라냈고요. 자, 잘라냈다 그러면 이제 이 스케치에 대해서 워크벤치 종료,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방금 작업한 이 형상에 대해서 패드, 자, 패드 기능을 실행합니다. 자, 화살표 반대 방향, 그때의 거리값 입력하시고 미리 보기 확인 누르면 이렇게 뒤쪽에 보이는 벽을 하나 생성했고요. 추가적으로 뒷면에도 동일하게 스케치에서 패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지정 스케치에서 뒷면을 클릭합니다. 자, HV 방향성 확인하신 다음에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간략하게 원 하나를 스케치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이 스케치에 대해서 제약 조건 치수 기입을 하거나 형상 구속을 할 건데, 자, 제약 조건 들어가 볼까요? 자, 제약 조건에서 사용자가 선택하는 원과 사용자가 선택하는 모서리는 마우스 오른쪽, 자, 여기서는 등심을 해도 되지만 바로 일치를 시켜서 이 두 개를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크기와 위치를 따로 세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자, 일치까지 끝났으니까 워크벤치 종료를 하고요. 이 상태에서 이 형상을 패드라는 기능을 실행해서 얼만큼 뽑을 거냐면은 이만큼 생성을 할 겁니다. 화살표 방향 확인하신 다음에 미리 보기 OK 누르면 이렇게 패드 기능까지 추가되었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안쪽에 구멍을 생성하겠습니다. 이 구멍은 여러분들이 홀 기능으로 구멍을 만들어도 되지만 저는 그냥 스케치 원 그려가지고 포켓으로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지정 스케치를 앞쪽 면을 선택했습니다. 자, HV 방향 확인했고요. 확인 버튼 눌렀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원 그릴까요? 자, 대략적인 위치에 대략적인 크기로 원 대충 그려놓고 이 원에 대해서 제약 조건을 주겠습니다. 순서는 상관없지만 사용자가 그렸던 원 모서리와 원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등심을 합니다. 두 번째 원 클릭하고 이 원의 지름 치수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스케치가 완성되었다 그러면 워크벤치 종료를 해서 스케치 마무리를 했고요. 이 원에 대해서 이제는 포켓이 아닌 잘라낼 거니까 패드가 아니었죠. 패드가 아닌 포켓으로 잘라내겠습니다. 얼마만큼 자를 거냐면 치수를 입력하는 게 아니고
전체 다 자를 거니까 업투라스트. 그리고 잘라내는 방향성. 자, 그죠? 방향성 확인하신 다음에 미리 보기 OK를 눌러서 이렇게 구멍 작업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 형상에 대해서 우리 앞전에 했던 것처럼 재질을 적용할까요? 재질 적용해서 확인 버튼 누르고, 자, 알루미늄 재질을 입력하겠습니다. 알루미늄을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채로 쭉 드래그해서 파트 바디의 버튼을 떼고요. 확인. 그런 다음에 관성 측정을 이용해서 관성 측정 물성치를 구할 파트 바디를 다시 클릭을 하면은 이 형상에 대한 질량은 0.164kg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런 값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다 그러면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자, 한 번씩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예, 일단 여기서 확인 버튼 눌렀고, 자, 어떤 분들은 얘가 뭐 그램 단위로 나온다 또는 킬로그램 단위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질량을 그램 단위랑 킬로그램 단위로 바꾸는 부분을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인 버튼 누른 다음에, 자, 사용자는 도구에 가셔가지고 옵션, 도구에 가셔가지고 옵션 기능을 실행합니다. 자, 옵션을 실행하면은 아마 옵션 기능이 아마 실행되는데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잠깐만 이제 옵션 기능을 바로 됐네요. 자, 옵션 기능이 실행된 상태에서, 자, 어디를 볼 거냐면은 요거 일반 탭에서 매개 변수 및 편집, 매개 변수 및 측정이라는 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탭인가요? 단위, 단위라는 탭이 나오는데 이 단위 탭에 가셔가지고, 자, 우리가 작업할 부분은 길이는 밀리미터, 자, 시간은 초. 그런데 여기 질량입니까? 자, 질량 부분이 현재 킬로그램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킬로그램 부분을, 자, 킬로그램 부분을 옆쪽에 있는 킬로그램 이 글자를 클릭하셔가지고, 자, 그램 단위로 표시할 건지 아니면은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할 건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그램 단위로 바꿔볼까요? 얘를 킬로그램이 아닌 그램 단위. 자, 그램 단위로 질량에 대한 단위를 바꿨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질량에 대한 기호 단위를 그램으로 바꾼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다시 관성 측정 다시 해볼까요? 관성 측정을 이용을 해서 파트 바디를 클릭하니까 이번에는, 자, 질량 부분이 그램 단위로 표시되었습니다. 즉 164.195g이라는 단위로 이렇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엔 추가적으로, 자, 지금 제가 도면을 그렸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빗금, 그죠? 빗금 부분이 다 라운드 부분이거든요. 라운드 부분을 제가 따로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라운드를 적용하고 질량에 대한 변화를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라운드 값은 얼마냐면은, 자, 그죠? 주어진 도면 아래쪽에 보니까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는 R3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R3을 입력을 하고 다시 질량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3을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자, 엣지 필렛 들어가서 반지름 3을 입력하시고, 자, 어느 부분입니까? 사용자가 선택하는 이 모서리에 확인. 자, 반지름 줬고요. 또 라운드를 입력하겠습니다. 여기 모서리와 이 모서리에도 라운드 값을 줄게요. 확인했습니다. 또 라운드를 줄까요? 어디 줄 거냐면은 여기 모서리와 뒤쪽 모서리에도 라운드를 입력합니다. 확인. 이렇게 라운드 값을 먼저 실행을 해놓고, 자, 이렇게 실행을 해놓고, 자, 뒤쪽 부분에도 라운드가 있지만, 자, 뒤쪽 부분에도 이와 같은 라운드 부분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앞부분만, 뒤에도 다 해볼까요? 자, 뒷부분에도 그냥 똑같이 주어진 대로 라운드 주겠습니다. 여기 모서리와 여기 모서리에 라운드를 입력을 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질량 체크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드를 적용했을 때랑 주지 않았을 때 차이점 질량 체크를 볼 건데, 관성 측정 기능을 실행합니다. 그래 놓고 파트 바디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 라운드가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은 162.448g이라는 질량이 나왔습니다. 예, 물론 뭐 무게 중심하고 그에 따른 관성 모멘트도 여러분들이 한번 주어진 값들을 체크하셔가지고 자, 올바르게 모델링이 되었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작업도 이와 같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